평단가를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거죠. 종가에 더 확신을 한 거죠. 얘네들은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겠구나. 분할 매수를 또 하는 거죠. 시장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 우선으로 해야 된다.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어라.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양극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오늘 그 매매했던 내역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매집하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해요. 수익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려면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테마의 대장주, 업종의 대장주, 항상 우리는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죠. 근데 이 대장주가 원만하게 움직일 때는 대장주의 흐름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날 때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요. 이럴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대장주를 찾아가서 매매를 하지만,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추종 세력들이 많이 없어요. 웬만해가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확인 매수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세력의 평단가, 매집한 세력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 왔다 그러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포의 평단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몰빵을 할 수는 없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선수들은 대장주로 가야 되죠. 하나오션이 대장주잖아요. 실질적인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 그들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고 초보자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매매하기가 힘들고 수익의 관점으로 종목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자, 삼성중공업 같은 패턴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봉이 하나 떨어지고 조정을 받았어요. 이날 제가 지금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힘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고점에 있는 종목이거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으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아예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중공업이 이런 패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얘네들의 매수 평단가를 보면 11,100원에 평단가가 나와 있죠. 여기서 11,100원. 개인이에요. 개인은 제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는 3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얼마냐 그러면 11,100원입니다. 추정 평단가입니다. 기간 동안에 들어온 매수의 평단가를 추정 가격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HTS 열어가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11월 11일까지의 평단가를 봐야 되겠죠. 11월 12일까지의 평단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11월 12일 날 평단가를 보면 외국인의 평단가는 11,000원이 되겠죠. 기관들의 평단가는 1,900원이 됩니다. 소폭 차이는 납니다. 11월 12일까지의 매수세와 기관들의 매수세는 이후에도 매수세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죠. 평단가가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면 이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 외국인들, 기관들의 평단가가 좀 11,000원에다가 보면 세력들은 이 가격을 이탈을 안 시킨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논리는 시장이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와도 시장이 패닉이 와도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1,600만 주, 300만 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빠지더라도 걔네들의 평단가 이하로는 잘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원봉이 나왔어요.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고요. 근데 미리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내가 얼마를 사서 얼마로 수익 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종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밀렸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날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아침에 시가를 던졌습니다. 시가를 던지고 다시 분할을 매수를 했어요.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종가를 매수를 할 때는 상승을 전제로 하잖아요. 생각보다 약해요. 매도를 치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시장을 봤을 때 상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전에 정리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11,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는 거예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그 가격대가 왔습니다. 11,050원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와서 수익 전환이 됐을 때도 매도를 안 했어요.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거죠. 종가에 더 확신을 한 거죠. 얘네들은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겠구나. 분할 매수를 또 하는 거죠. 대장주가 하나오션이잖아요. 하나오션은 그냥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삼성중공업은 무거웠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평단가, 세력의 평단가를 알고 매매를 한다면 하락이 나왔을 때 겁먹지 않고 매수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해서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매를 한다면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는 게 맞고요.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나는 수익의 방점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조선주의 대장주인 하나오션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하나오션도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고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차이를 10% 상승하는 종목보다 20% 상승하는 종목이 좋고 20%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상한가 가는 종목을 좋아를 합니다. 그러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는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나 일반 투자자들, 직장인분들은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 힘들고 조금은 수익률이 작더라도 이런 리스크 관리 우선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관점에 대한 영상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자, 이런 방식의 매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라인이 세력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 가격대가 11,000원 라인. 결국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꼬리를 달아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물론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단기간점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간점에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안전하게 좀 매매할 수 있다. 주인이 있는 종목, 즉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걔네들의 평단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하락을 주면 그때 매수하면 된다. 이런 하긴 매수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